네, 이제는 저희는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어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뵀었는데 또 화면으로 네,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은 네.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부탁드릴게요. 본토하고 홍콩하고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 시장이었죠. 방향성은 비슷했는데 뭐 본토가 이제 아무래도 상승폭이 많이 제한돼서 횡보로 끝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휘진투자공사 아직도 슬로우 불마켓 해서 가지고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국가대표팀 자금이 본토주에 어제 같은 경우에 400억 위안 정도를 팔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전 월요일 대비 그때는 1,150억 위안이니까 매도 속도는 상당히 둔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CSI 300 기준으로 아니면 500 기준 그리고 SSA 50 ETF 굉장히 상해 상장된 큰 종목이 들어있는 ETF들이거든요. 이거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본토에 나름대로 잘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원자재하고 금속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금, 은, 구리, 뭐 알루미늄, 선물 시장하고 강세하고 굉장히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기술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본토에서. 그래서 업계 전반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차이나 마이크론 세미콘이라든가 아니면 고키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이후로 막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런 다음에 특히 차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시행을 전제로 MC라든가 NDR 플래시 제품 가격을 15%에서 50% 인상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본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그 국가대표팀의 매도 그리고 신용융자 자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슬로우 불마켓을 원한다는 의지가 아직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의지는 있지만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리뷰해봤습니다. 본토는 여전히 수급의 압박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반면 홍콩 증시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별 점검 좀 더 꼼꼼하게 해볼까요? 그렇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 지수가 2.6% 굉장히 크죠. 항생 지수 사이즈가 굉장히 큰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웃퍼폼했고요. 그리고 장중 한때 지금 4 년째 최고치 거의 4 년치라는 건 거의 코비드 시작 전이거든요. 그래서 마감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오늘도 저는 기대감이 있고요. 남양 거래 쪽으로 해서 본토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오전엔 막 들어왔다가 오전엔 좀 빠졌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본토 쪽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부동산 업체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3대 레드라인이라고 매달 발표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완화해 주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섹터에 대한 뭔가 기대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완화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5%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홍콩에서도 공급 부족하고 비용 압박 속에서 인제 여러 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했죠. 여기서 또 전반적으로 4.7% 상승을 했고요.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서 아무래도 인제 그 북미 시장 진출하고 거기 20개 그 어떤 지역에 아울렛을 만들겠다라는 소식하면서 팜마트가 거의 3 개월의 최고가로 7.5% 급등해서 본토나 아시아 지역의 판매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아니면 남미 지역 여러 지역으로 이게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고요. 다만 본토는 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홍콩과 본토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단계에선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쿨다운 하려는 의도들 이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지면 본토가 홍콩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 증시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 섹터별 점검도 같이 해봤고요. 본토 증시도 천천히 따라올 것이다. 같이 긍정적인 의견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제 어제 본토 증시에서는 광섬유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쭉 나는데 그 이코시스템 안에서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CNBC 보도에 따라서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케이블을 코닌과 최대 60억 달러 규모를 계약했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코닌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업체들 코닝에 그걸 제공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 광섬유를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쪽 업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는 것들, 이 광섬유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같이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중화권 증시 오늘장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약간은 긴 템포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투자자 소문 있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인다우먼트 펀드들이. 근데 오늘 아침에 마침 또 UBS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UBS에서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투자자들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회고 아니면 느낌 같은 거를 한 UBS 보고서인데 우선 미국 투자자들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화두고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가장 큰 도전은 그 디플레이션 압력, 그다음에 부동산 섹터가 하락하는 것들. 근데 이런 상황이 현재 시스템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그것들을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대체로 소비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올해 들어 소비 섹터가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보였었잖아요.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그래서 MSCI 차이나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은 MSCI 차이나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소비 섹터가 마이너스 5% 정도 아웃퍼폼한 걸 보면 전인민의 대회 그러니까 3월 달에 저희가 양회라고 표현하죠. 그때 부양책이 굉장히 큰 게 나올 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기대하지 않는 게 이제 가격에 놓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양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중국 정부가 보이면 주식은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는 모든 시선이 다시 양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3월 달이니까 지금 1 월, 2월 달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완만한 상승장을 이루기 위한 중국 정부의 유도하는 조치들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양회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에서 중국 시장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는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모펀드 그리고 보험사 기금들 그러니까 중장기 자금들이 다시 투자가 되고 여기에다가 개인의 매수세가 더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엔 양회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선 같이 잡아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무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